같아요. 네. 제 여자로 만들고 싶으면 여성분들이 많아요. 와, 그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찡 이런 찡. 아, 찡. 찡의 옷에 달려 있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서분식은요. 네. 가슴에 찡. 가슴에 찡.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민망하네요 요즘에 또. 아니, 네네. 네, 이렇게 브라이언 씨처럼 고독함에 사무친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순수함, 로맨틱한 낭만 모두 잊어라. 화끈한 남녀의 스킨십 전략을 알려줄 초강력 연애 테크닉이 돌아왔다. 2013 연애 테크닉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주제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이 봄에 한번 대시를 한번 해보세요. 왜요? 봄이 최적기라고 합니다. 왜요? 그럼 남자들이 봄에 좀 더 마음을 여나요? 마음을 그거는 왜 여나요? 그러냐면 네. 봄에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연애 감정에 더 빠지기 쉽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봄에요? 네. 찌르기만 해도 넘어오나요? 봄이니까. 괜찮은데요? 네. 먼저 살벌한 아주 달콤한 스킨십 테크닉을 알려주세요. 스킨십. 아니, 이분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인데요. 한국의 캐리 브래드쇼 첫 번째 고수 곽정훈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12년간 수많은 남녀의 스킨십 사례를 분석한 한국의 캐리 브래드쇼. 연애에 관한 최고의 고수 컬럼니스트 곽정은. 오르가즘에 대한 얘기. 여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속도, 강도라던가. 뭐 빈말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날카롭습니다. 야동 데이터라고 하죠. 야동 데이터. 이보다 더 강할 순 없다. 그녀가 알려주는 은밀한 스킨십 전략. 2013년 연애 전략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곽정은이고요. 12년째 연애와 섹스에 대한 글을 써오고 있었는데요. 연애의 기회가 저에게 왔을 때 오는 남자 안 맞고 가는 남자 안 잡는 그런 연애의 경험들이 저에게 피와 살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연애를 하고 떠나갔던 수많은 남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애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열심히 글을 보고 밖에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남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혹은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몸에 대한 얘기, 여자의 몸에 다가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오르가즘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쇼킹한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제는 사실 에 대한 것인데요. 나 이거 잘릴 것 같아. 편집될 것 같아. 새로 나온 쉬크 하이드로 파워 셀렉트. 지금까지 없었던 3단계 파워 보습 면도를 경험하세요. 모이스처라이징 젤로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3단계 파워 진동 컨트롤까지. 쉬크 하이드로 파워 셀렉트. 세상을 바꾼 첫 번째 가정. Who are you people? We're the cruise. 호기심 충만 가족의 신세계 어드벤처. 크루즈 패밀리. I call this a snapshot. Let's do it again. I think I blinked. 5월 대개봉. 야크멘터리 봄. 꽃으로 행복한 꽃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쇼에서 레스토랑에서 영화관에서 할인과 적립을 동시에 5포인트 별전환까지. 여기서 잠깐 제가 쇼킹한 설문조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0명 정도의 여자가 있을 때 그 중에 70명 정도가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는데 느꼈다 라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다.
여자들의 이유 있는 거짓말. 당신의 애인 혹은 아내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속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신 있게 손 들어보실 분 계시나요? 여전히 여자들은 남자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들을 침대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스킨십에 대한 대화는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여성분들이 이 얘기를 하지 못해서 섹스 트러블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킨십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사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지워주셨으면 해요. 무슨 데이터?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에게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 그 데이터. 여자 번호? 네, 야동 데이터라고 하죠, 일명. 야동? 데이터. 여자분들은 저는요, 편집자님이 보내준 것만 봐요, 말. 편집장님, 지우세요. 데이터. 어려서부터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하드에 막 몇 기가가 있는 분도 있고, 사실 저 역시 야동을 뭐 가끔은 보아요. 그런데 진짜요? 야동이 뭡니까? 남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그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고요. 여자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결국 좋아하죠. 우리 여자들이 그 포르노 필름을 싫어하고 그런 걸 왜 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그게 벗고 있는 상황의 어떤 모습들이라서가 아니라 그 필름 속 여자들에게 내가 도저히 이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계신 남성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화면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네. 네, 가장 요즘 핫한 아이콘이죠. 아주 잘 균형 잡힌 라인과 또 적당한 근육질과 그런 것들이 잡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세상에 여자들만 있다면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구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그래도 안으면 허리가 한 줌에 들어와야지. 발목이 두꺼워서 쓰나? 팔뚝에 그 살은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남성들의 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우선 배 나온 남자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또 너무 마른 남자도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적당히 자기 몸 관리 잘하는 남자? 권상우 씨나 B 씨나 헬시한 아이콘으로 만든 것은 결국 식스팩이잖아요. 안 먹고 정말 미친 듯이 복근 운동해야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어려워요. 죽어라. 만들어 보셨다? 죽어가요, 그거 만드는 것을. 제가 남자의 식스팩을 봤을 때 곤충의 배랄까요? 삼엽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떠올려요. 왜 그렇게 피세요? 곤충이에요, 곤충. 아니에요. 아까 뭐 권상우 비 얘기 나왔는데, 그들의 어떤 가슴 사이즈를 가지려고 남자들이 열심히 가슴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가슴에 기대하는 것은 커다랗거나 진짜로 막 과장되게 올라온 그런 가슴은 사실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슴 큰 건 그냥 여자 하나로 족하죠. 그리고 대신 물컹하지만 말아라. 왜냐면 물컹한 거 우리 하나로 족하니까. 그쵸? 팔짱을 꼈을 때 있잖아요. 남자의 옆쪽 가슴이 느껴져요. 옆쪽 가슴. 자기 가슴 만지고 있어. 느껴져요. 네. 저는 적당한 정도의 사이즈와 적당한 정도의 탄력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막 우리가 해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언제 잡는지는 제가 그때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잡았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하다. 나 이거 잘릴 것 같아. 편집될 것 같아. 아니에요. 저희는 절대 안 잘려요. 다 나가요.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남자도 힙업이다. 스키니가 아니어도 다 보여요. 그쵸? 스키니가 아니어도 다 돼요. 우린 다 느낄 수 있다고요. 도현 씨. 브라이언 씨가 한 엉덩이 하신대요. 관리 좀 했는데 어때요? 박정원 씨 어때요? 남자도 힙업이에요. 그만큼 하체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뜻이고, 어떤 순간 굉장히 파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언제 술 마시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2명의 아는 남자가 저에게 멘션을 보내왔어요. 한 명은 싱글 몰트 위스키를 같이 마시러 갈까? 라고 저에게. 네. 또 한 명은 너 그러다가 배 다시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닭가슴살이나 먹어 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싫어. 여러분들, 제가 그날 밤
누굴 만났을까요? 위스키. 위스키는 아니겠죠? 결국 섹시함이란 뭔가를 제한할 수 있는 취향, 그리고 그 얘기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섹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드릴 얘기는 사실 제 강연의 핵심은 여기부터입니다. 여자가 정말로 스킨십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속도라던가 어떤 강도라던가 이것 이전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나를 예뻐해 주는구나. 나의 솜털 하나까지 다 예뻐해 주는구나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남자가 이렇게 잘 만져주니까 나 정말 기분이 좋구나.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몸의 어떤 부분을 덥석한다던가 뭐 영화 속에서 하듯이 이명환 씨나 뭐 정우성 씨나 갑자기 이렇게 벽으로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막 입을 박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멋있고 여자들이 살을 녹는 것은 그건 그냥 작품 속이기 때문이에요. 뽀뽀를 딱 해요. 일단 여자가 여기 있어요. 남자가 여기 있고 이렇게 빡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서 자자. 실제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만지면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뭘로 샤워하십니까? 비누 거품으로 샤워하시죠? 비누 거품으로 이렇게 얼굴 씻을 때 남자분들 막 이렇게 어프 이렇게 해가지고 씻잖아요. 이거 말고 여자들은 비누 거품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굴려주죠. 이런 느낌으로 그 비누 거품을 터뜨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여자의 몸을 만지시기를. 어렵나? 여자의 몸 전체가 비누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털끝부터 만져간다 생각하시면서 살살살 제발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자는 아껴주고 있구나, 나를. 내가 기분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를 만지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살이 두꺼운 곳부터 시작해서 얇은 곳으로 진전을 시키시면 됩니다. 문 앞에 지나갈 때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면서 등 같은 데 이렇게 살짝 잡아주죠.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산에 같이 갔어요. 어머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데 잡잖아요. 이런 부위를 만지기 시작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부담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쪽으로. 갑자기 마음에 든다고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두꺼운 부위임에는 틀림없지만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쪽으로 낮에도 사용하시지만 밤에도 사용하시면 이거는 먹힙니다. 밤에 어디서? 침대에서. 이 원칙을 동일하게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틀리는 법이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할 경우 스킨십에 대한 여자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저항감이 낮춰지게 되고요.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킨십과 요리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렵죠?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좀 레시피가 있고요. 사람마다 또 과정에 스킨십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좀 다른데 네. 요리도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사랑도 혹시 온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온도? 야해, 역시 야해. 원래 이런 얘기는 야해야 제맛이에요. 그게 제가 아니라 손맛 아닐까요? 손맛? 손맛? 네. 뭐 낚시? 아니, 낚시도 아니고 웬 손맛인가요, 편집장님? 네? 스킨십과 요리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을 다루는데 능숙해야 된다. 이 온도랑도 맞는 얘기인데요. 스킨십이란 것 자체는 서로의 몸에 불을 지피는 행위입니다. 저는 요즘에 살림살이를 다 바꾸면서 까만 코팅 프라이팬에서 스텐팬으로 바꿨어요. 차이점은 코팅 프라이팬은 불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때려 넣고 볶아도 뭐 이렇게 눌어붙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팬은요, 일단 중불에 달굽니다. 맞아. 좀 이렇게 좀 달궈졌다 싶을 때 물을 또르르 떨어뜨려 봐야 돼요. 구슬처럼 뚜루루루 굴러가기 시작하면 30초에서 1분 사이를 불을 끄고 기다린 다음에 다시 불을 켜야 돼요. 복잡하죠? 좀 짜증나요, 사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달궈야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스텐팬을 써보면 알게 되죠. 요리가 정말 맛있어진다는 것. 맞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만났던 여자들의 몸은 코팅 프라이팬 다루듯이 막 달궈요. 달궈졌네? 그리고 막 음식 막 넣어요. 요리해요. 이게 맛있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더 많이 달구어야 했고 더 많이 기다려줘야 했던 스테인리스 팬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요리와 스킨십의 공통점은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렇죠? 인류의 모든 요리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창의력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은 나오지 않았을 어떤 것들이겠죠? 남자분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침대에서 얘기하실 때 어떤 액션이 다 끝나고 나서 끝에 묻죠? 좋았어? 좋았어라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물으시면 너는 좋았겠지, 난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제발 물어봐 주세요. 좋았어가 아니라 어땠어라고 묻는 방식을 바꿔주신다면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몸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몸은 취향도 다 달라요. 기억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여자친구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한다면, 혹은 야동에서 봤던 대로 따라 하신다면 여자는 만족을 못하고 여러분은 계속 그 거짓말에 속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정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몸도 정복할 수 없어요. 정복은 포르노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단지 탐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여자는 그 몸을 탐구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지요. 저는 섹스가 뭐냐고 묻는다면 섹스는 2인 삼각이다. 같이 가서 결승점을 같이 너무나 황홀하게 통과해야 하는데 발목에 묶여있는 줄을 막 잘라요. 그리고 나 혼자 뛰어가요. 여자는 뒤에 남아있죠. 오, 나 결승선 통과했어. 좋았니? 라고 물었던 것이 지금부터는 2인 삼각을 잘하는 남자가 사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2인 삼각을 잘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남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2009년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현재 남성 잡지 에디터로 활동.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 이우성. 너무 귀여운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V40 저 되게 귀엽잖아요. 미남이에요, 얼짱. 뭔가 재수없게 이 시대 최고의 감성남. 제 컨셉이에요. 집에 안 보통 남자 이우성의 컨셉트 연애 전략.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컨셉을 만드세요. 연애에 관한 에티튜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청년입니다. 귀여워.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V40 저 되게 귀엽잖아요. 제 캐릭터가 있어요. 제 캐릭터는 미남이에요, 얼짱. 여러분보다 특별히 좀 더 잘생긴 거 말고는 제가 특별히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왜요? 뭐 니는 나보다 잘생겼냐? 근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요, 연애를 하는 고민하고 느낀 걸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누가 재수없게 생각하는 뭐 하든지 간에 저는 막내 아들이 제 컨셉이에요. 막내 아들의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역시 편집장님답게 질문이 되게 예리하시네요. 막내 아들은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막내 아들입니다. 네. 약간 떼쓰는 스타일? 떼쓰는 거 완전 좋아요. 집에 가지 말자고 막 떼써요. 야, 그냥 여기서 자자! 그냥. 나랑 잘래! 나랑 같이 있어. 이렇게 막 떼써요. 네. 제가 막내 아들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 좀 답답하고 감질나고 짱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상황을 즐기는 게 제 막내 아들 컨셉입니다. 변태다. 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말을 많이 하고 떼도 잘 쓰고 좀 쓸데없는 소리 막 헛소리 같은 것도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갑자기 여기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사귀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 막내 아들 컨셉트라고 생각해요. 되게 찌질한 건데요. 되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되게 유용하게 저 나름대로 사용했던 거는 뽀뽀하는 거였어요. 뽀뽀하는 거. 저 뽀뽀 되게 은근슬쩍 잘하거든요. 근데 볼에다가요? 에이, 볼에다가 뭐 초등학생인가요? 엄마한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입술에다 해야죠, 뽀뽀인데. 어색하게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음악 들을래요?
아, 그럴까요?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나온다 노래. 벨트 안 매셨네요? 저 너무 불편한데. 풀어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이런 어색한 상황. 네. 저도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이 되게 이런 거 어색하대요. 근데 정말 어색해요? 저런 어색한 상황이 나올까 봐 좀 웃기게 말해요. 제가 대박 웃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요. 나 네 손 잡고 100대 맞아도 되냐? 너랑 뽀뽀하고 100대 맞아도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해. 야, 그냥 여기서 자자! 그냥. 나랑 잘래! 나랑 밥도 먹고 잠도 자자. 근데 첫 데이트 때요? 예. 아이고. 그 첫날 그렇게 자는 건 아니고요. 말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남자라는 거를 여자들한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다 이게 전략이죠. 머리 쓰는 거죠. 머리 막 겁나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열을 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경계한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권위적인 남자. 노련한 남자. 네, 맞습니다. 역시 연애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노련한 남자. 몸매를 보니까 연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몸매를 보니까 연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좋아합니다. 진짜. 네, 선수같이 안 보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자 좀 어이없어 할 때 뽀뽀는 그냥 돌직구처럼 내립다 가서 뽀뽀 확 해버립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뽀뽀를 딱 해요. 일단 여자가 여기 있어요. 남자가 여기 있고 이렇게 빡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액션이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때리지 마. 전 차 안에서 바로 항상 길거리에서든지 항상 이렇게 액션이 들어가면 야 때리지 마. 야. 네. 제가 해봤더니 이게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자세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예쁜 여자랑 뽀뽀 되게 많이 했다요? 이게 진짜 돼요. 아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래버리면 화를 내려다가도 그냥 이렇게 웃음이 날 것 같아요. 한번 할까요? 저 진짜 내려가도 돼요? 이걸 약간 다르게도 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응용원. 정말 오늘 나는 저 여자의 어느 곳이 왠지 건드리고 싶다. 오늘은 왠지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여자와 함께 밤을 보내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죠. 여자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네. 네, 저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그냥 말해요. 자, 집에 들어가지 마. 너무 어이없어 하니까 웃기게 얘기하죠. 그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난 100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간 적도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나 없는지도 몰랐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면 야, 니네 엄마 아빠도 오늘 두 분이 역사 좀 만드셔야지. 막 이렇게 웃기게 막 얘기해요. 마음을 되게 많이 풀어줘요. 여자가 나 오늘 이 남자랑 자도 아니 남자 나 절대 나쁘게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너무 막내 아들 같고 철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듬직함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경계하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 남자들이 되게 좀 병에 많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난병, 권위적인 남자. 근데 저 그런 남자들 재수없어요. 그냥 듬직한 막내 아들이랄까? 예를 들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럴 때는 듬직함을 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밤 보내고 싶은데 너 막내같이 어떡해?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땐 당연히 듬직하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데 가요. 그럴 때는 되게 듬직하게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보다 저의 듬직함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여자 이렇게 전화해서 밤에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하면 저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냥 다 들어줘요. 여자들은 맨날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쩜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한 건 그냥 들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여자와 밤을 보내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땐 당연히 듬직하게 그냥 내가 여기 있어요. 남자가 여기 있고 이렇게 빡 해요. 바로 액션이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해. 때리지 마. 내가 너무 막내 아들 같고 철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여자분에게 철없고 엉뚱한 남자만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로 엄마 아빠를 좀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런 티를 많이 내요. 가끔은 조금 마마보이 같이 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제가 엄마를 가지고 얘기한 건 어른들 말도 잘 듣고 또 특히나 여자의 말을 잘 듣는 남자다라는 걸 사실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가장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랑 아빠랑 가족여행을 가셨어. 이런 이야기를 여자한테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가족여행 갔다는 건 이 남자의 집안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어느 정도 화목한 집안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조카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 조카야 완전 나 닮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아이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대화가 같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좋은 조카가 대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조카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예쁜 아이 사진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은근슬쩍 여자한테 놀러 가자는 얘기 할 때도 했던 건데 너에게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고 싶어. 아, 그거 이렇게. 너무 좋다. 그럼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 우성 씨 요리 잘하세요? 아니 그냥 인터넷 보고 연습해서 갈게 너한테 해주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전 이게 하면서도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막상 놀러 가면 요리를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받은 거는 요리가 아니라 이 남자가 그만큼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 같은 거를 그 여자가 또 보아준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하고 얘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게 있어요. 좀 서툰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박은지 씨 큰딸이세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제가 오기 전에 거기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스토커예요? 스토커? 낸시랭 씨는 둘째 아들이세요? 저는 문안동녀 외동딸이에요. One and only.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내가 맞든 틀리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간다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사람들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한테 하루에도 한 진짜 500개씩 해요. 낸시 랭이 참 글래머러스 하시네요. 알아요. 네. 그 옆에 코코 샤넬이 되고 싶어요, 전. 그만도 알아요. 아, 네. 박은지 씨 다리가 예쁘시네요. 네. 예, 저도 알아요. 아, 예, 네. 눈이 너무 예쁘세요. 꼭 지방 넣은 것처럼. 예, 예, 예.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귀걸이가 막 흔들리는데 제 마음 같아요, 진짜. 저 은지 씨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목이 되게 기세요. 저 목 긴 여자 좋아해요. 입술도 예쁘시고 딱 보니까 저랑 뽀뽀하시기에 딱 좋으실 분 같아요. 제 귀걸이도 흔들지만 우성 씨의 흔들리는 마음도 빨리 갈피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되게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여자 너무 이상하게 옷을 입고 와도 나 그런 스타일 내가 완전 좋아하는 완전 대박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러면 그 여자가 자기한테 되게 이 남자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제가 그 여자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머리도 보고 신발은 뭐 신고 왔나 보고 제가 뭐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제 여자친구가 만약 저렇게 컨버스 빨간색 운동화 신고 있다면 저 아마 그렇게 가서 얘기했을 거야. 나 빨간색 컨버스 운동화 나 진짜 좋아해. 나도 다음에 올 때 신고 올게. 뭐 약간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관찰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그냥 어쩌다 하고 온 걸 수도 있지만 그 여자의 취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상당히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명품백 좋아하잖아요. 네, 명품백 좋아하시죠? 아, 안 좋아하세요? 아, 명품백 좋아하셔도 되는데. 명품백 좋아하세요, 편집장님? 아, 예. 계속 여자분들한테만 질문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명품백 든 여자 좋아해요. 남자들이 된장녀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된장녀인지. 왜 명품백 들고 있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명품백 드는 사람 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선입견이 없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가 루이 무슨 똥 이런 가방을 메고 있으면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한다고 나도 집에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요. 다음에 만났을 때 같이 이렇게 메고 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여자가 그 백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여자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여자의 취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어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되게 노력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돌려보셨나요? 그 말은 제가 연애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다 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신빙성이 예, 있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태까지 그 100명 가까이 되는 그 모든 그 연애했던 경험들이 그 글 쓰는데 소스로 다
활용이 되나요? 너무 그 당사자들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쁜 남자, 나쁜 네, 남자. 맞아요. 네, 되게 정말 좋아했던 여자였는데 제가 쓴 섹스 칼럼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여자의 어머니가 찾아보시고 아, 얘하고는 절대 만나지 마 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 만나고 살고 있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나왔잖아요. 그 수많은 여성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남자의 기술이 아니라 이유성의 갱생인가요? 아, 예. 얘들아 안녕. 나 이유성이야. 하지만 너네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착하게 살고 있어. 지금은 여자친구도 한 명밖에 없어. 너네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간 사람들도 있더라. 행복하게 잘 살아. 안녕. 사내 연애하는 방법 아, 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내 연애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 없다? 저는 옮기는 회사마다 연애를 했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내 연애 하지 마. 그거 헤어지면 안 좋잖아.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헤어질 거 알고 연애하냐? 좋으니까 하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만나야죠. 회사에 다니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이 컨택을 되게 평소에 많이 해요. 눈을 이렇게 막 봐요. 막 진짜 째려볼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봐요. 막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여자는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 얘기해요. 아, 은지 선배 좀 예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밤 11시 30분 잠자리 들기 바로 직전 톡을 보냅니다. 널 내 여자로 생각했어.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냥 걔 뭐 장난치지 마. 그럼 얘기하면 선배 장난 아니에요. 나 너 진짜 좋아해. 근데 그러면 다음날부터 여자는 약간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이 남자애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의 태도는 확 돌변합니다. 좀 차갑게 이렇게 돼요. 밀당하시는구나. 완전 사내 연애는 밀당이 핵심입니다. 그래요? 네. 밀당 너무 싫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장난처럼. 은지 선배 내 여자 박은지 옆에 10m 안에 들어가지도 마요. 사람들 앞에 그냥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얘가 장난을 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여자는 갑자기 뭔가 충격이 빠진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을 갖나 봐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둘이 밥을 먹자고 해요. 밥을 먹다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말해요. 선배가 저랑 사귈래요? 언제나 고백은 직설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헤어지면 또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여자를 존중하는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저는 헤어지고 나서도 되게 쿨하게 손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고 그녀를 되게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여자는 헤어졌는데 되게 쿨하게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것처럼 지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어떤 여자는 진짜 저 꼴보기 싫으니까 완전 모르는 척 남남처럼 지내길 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여자가 원하는 거를 그거를 잘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랑 어디 갈지 고민되시죠, 여러분? 네,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 중랑천으로 내려가는 약간 이렇게 좀 파인 이런 갓길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차를 세우고 비상깜빡이 이렇게 켜고 밤에 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진짜 창문을 확 열고 옷을 다 벗고 있어도요, 지나간 차가 저희가 옷 벗고 뭘 하는 걸 봐도 이렇게 후진을 못 하니까요. 그냥 거기서 그게 상당히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만의 공간을 찾으시라 이거죠. 네. 제가 요즘 되게 여자친구랑 가기에 좋아하는 장소는, 예를 들면 여자친구들은 문화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귀찮아서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건축물들 찾아가서 보는 그런 데이트를 되게 많이 해요. 방이동에 있는 소마미술관이나 부암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 그쪽에 가면 그 건물 자체도 예쁘지만 길이 되게 예쁘거든요. 후배 기자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 이렇게 예쁜 길을 걸어가면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손붙잡고 거기 가시면 여자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 공간은 마음을 만진다고 생각해요. 저의 막내 아들은 최소한 여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그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나쁜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관찰하시고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그 여자랑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좋은 남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솔로 탈출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그가 떴다. 자칭 연애의 신이라 불리는 송창민. 낸시 씨를 보면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왜요? 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핵폭탄 같은 기술을 투척을 하고 여자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그만의 연애 비법. 올봄 외로운 솔로들을 구제해줄 100% 성공률의 소개팅 전략이 지금 공개됩니다. 연애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 연애 컨설턴트 송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커피부터 마실 수 있는 장소에 데이트 약속 시간을 먼저 잡아야 돼요. 4시에 만나는 게 좋아요. 4시에 만난다고요? 네, 4시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가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과 아직 친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밥부터 먹게 돼버리면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에서 친해진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면 식사 시간이 훨씬 화기애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창가 쪽은 피하세요. 여자분이 소개팅에 나와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게 뭐냐면 이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궁금해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흐려진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굶주려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 Love. 요즘에 또 감성 마케팅도 뜨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감성, 감정 아닐까요? 비슷한데 저는 소개팅 성공 확률을 최고 높이는 거는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칭찬이 너무 식상하면 안 돼요. 렌즈 끼셨어요 혹시? 근데 눈이 되게 반짝거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왠지 저거는 좀 뭔가 느끼하다 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죠. 눈이 반짝이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혹시 꿈이 뭐예요? 헌모양처. 만약에 우리가 친한 사이라면 제가 그 꿈이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연애 초보자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뭔지 아세요? 형식적인 진도는 잘 나가요.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는데 친해지지가 않는 건가요? 왜냐하면 감정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낸시 씨를 보면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이리 오세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올라가서 왜 안았는지 얘기해드릴게요. 네네네. 왜 낸시 씨를 안아줬냐면 전 낸시 씨를 볼 때 외로워 보였어요. 왜냐면 저기 자기 고양이를 어깨에 올리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야 된다라는 증거예요. 사람들의 편견과 싸우는 여자는 외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니까 낸시 씨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제가 코코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꼭 외로워서만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니까 또 잠재의식적으로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줄 때 단순히 돈이 많고 잘생긴 남자보다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그 다음 장소는 음식점이겠죠.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이 뭘까요?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간장게장 그러니까. 간장게장. 손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 비빔밥 간장게장 맞아. 근데 진짜 있었어요? 간장게장. 처음 봤는데 이빨로 뜯어먹고 먹으니까 좀. 아니 상대방에 발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남자가 해주면 남자가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간장게장은 밥도 먹이잖아. 첫 데이트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한 접시 음식을 먹으세요. 양식 주로. 데이트를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서 상대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먹는 데에 집중하면 상대가 보이질 않고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소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첫 데이트에는 선정하는 게 좋고. 박은지 씨는 어떤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저는 봉골레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이
그때 봉골레랑 잘 어울리는 음료를 박은지 씨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죠. 생 레몬 주스를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레몬 주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음식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술은요, 음식의 궁합을 먼저 맞출 줄 아는 사람, 즉 음식과 잘 어울리는 또 다른 음식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가장 그다음 대중적인 데이트 코스가 뭐냐면 영화관이에요. 영화관. 근데 첫 데이트에서는 영화관을 피해요. 왜일까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 빙고. 첫 데이트에는 영화관을 피하세요. 왜냐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2-3시간 그냥 날려버려요. 그럼 영화는 언제 가냐? 폭탄이 나왔을 때 대피 장소로 활용하세요. 영화관에서. 저는 언제 손잡은 줄 아세요? 무서운 장면, 공포영화 보면. 아니죠. 키스하는 장면. 여러분들 하정우나 온빈이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 중간에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뭐 완전 몰입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어날 때 손을 잡아요. 나가죠 하면서 손을 덥석 잡아요. 리드하면서. 그런 거 좋다. 네. 무방비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빼기도 그렇고 얼떨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괜찮네. 네. 영화 끝나고 나갈 때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든지. 에스코트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제 데이트는 끝났어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남자분들에게 가장 또 중요한 게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절대로 여보세요라고 받지를 않아요. 여보세요라고 받으면 그건 기계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전화를 받느냐면 예를 들어서 은지 씨에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저는 은지 씨 혹은 은지야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반기는 목소리로. 누군가 나를 반겨주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면요, 더 전화를 걸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받을 때는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동차 데이트 기술을 설명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차는 외제차도 아닐 뿐더러 좋은 차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차는 저 송창민의 차거든요. 저는요, 라디오 주파수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FM 93.1이에요. 클래식 채널이거든요. 저는 클래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클래식을 들으면서 대화에 집중하고 제가 아는 노래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차에 CD가 300장이 있어요. 차예요? 네. 어떠한 날씨에 어떠한 계절, 어떠한 기분과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선곡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제 세상에 들어오는 거고, 이 공간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한 번쯤 장미꽃 한 송이도 조수석에 올려두고 편지도 위에 올려두겠어요. 아니 근데 네. 남자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여성분들 꽃 받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꽃은 정말 그러니까 힘들어요. 진짜 무슨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좀 챙겨준다고 백송이 보내는 그러니까. 분 계신데요. 와, 비싼 꽃.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송이는 센스 없는 남자의 표상이에요. 하지만 한 송이는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차라리 그냥 카드를 손으로 써서 주는 게 나아. 그리고 그 화이트데이 날 사탕 주는 거. 자, 여러분들 낸시랭 씨랑 박은지 씨에게는 절대 꽃을 선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연애 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 톡으로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죠? 기프트콘을 보낼 때도 센스 있는 남자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 어디야? 나는 어느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어. 친구들이랑. 그때 케이크를 그 친구에게 기프트콘을 쏘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호응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너무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축적해 나가야 되는 것은 통장의 금액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인 건 거예요. 나만의 언어,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표현 능력, 나만의 공감 능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아는 것이 많은 남자가 되기보다는 느끼는 게 많은 그런 남자가 되기를 바라며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강의 즐거움. 자연에 부딪히는 스포츠. 내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
세 가지 기술을 봤는데 가장 공감이 되는 기술에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물까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강의 즐거움. 생남자가 되는 곳입니다. 사막은. 서핑은 생으로 자연에 부딪히는 스포츠예요. 출장 전문 필입니다. 오지랖 뭘까? 내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 마피아 2명이 딱 들어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쐈어 그냥.